1917년에 여러분들 러시아 혁명이 벌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이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자 일본이 이제 여기 이제 개입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. 전쟁 준비를 하자 전쟁에 필요한 곡물,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쌀 파는 사람들이 쌀을 풀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기름값 막 올라가잖아요. 그런 식으로 쌀값이 막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1918년 일본 내에서 이 쌀값 폭동이 일어납니다. 1918년도에 쌀값 폭동.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면서 1920년대 넘어오는 겁니다. 일본 내 자본주의 발달, 제가 다시 한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달된다는 얘기 뭐냐면 일본에 있는 농민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 농민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? 노동자가 된다는 얘기죠. 노동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토에 있는 농민들,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농민들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. 농민들의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게다가 국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. 이래저래 쌀값이 지금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. 근데 쌀값이 불안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싼 임금, 노동자들의 그 싼 임금을 가지고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거든요.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이 이 당시 잘 나갔던 게 뭐냐면 성냥, 메드 인 저펜. 뭐 옛날에 가전제품이 유행했죠.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메드 인 저펜 하면 성냥. 어떤 성냥이냐면 여러분들 알런가 몰라 이런 성냥. 이렇게 기다란 나무에다가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여전히 요즘도 케이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불이 착 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죠. 이런 성냥. 그 당시 메드 인 재팬 성냥 최고였습니다. 아주 인기가 많았죠.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싼 노동력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. 근데 쌀값이 이렇게 불안해버리면 싼 임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일본 내 자본주의 발달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 쌀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. 그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취한 거예요? 바로 1920년대. 간단하죠. 뭐 식민지에서 쌀 가져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시행한 게 바로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다.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그래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. 자, 그 산미 증식 계획의 어떤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배경은요,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? 이게 쌀값 폭동이라고 적었네. 쌀폭동. 네. 쌀폭동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일본 내 자본주의 발달, 일본 내 자본주의 어떤 발달,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면서, 조선 내에서 쌀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. 자,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? 종자 계량이라든지, 그 다음에 수리시설 있죠, 여러분들? 수리시설 확보. 수리시설의 확보. 또는 비료.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, 이 산미증식 계획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요? 이게 다 돈입니다. 다 돈이에요.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. 일본이 산미증식 계획을 위해 가지고 자, 여기 비료 있어. 우리가 저수지 파줄게. 종자 이걸로 써.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, 여러분. 아파. 하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해보셨어요.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농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. 농민들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, 여러분들? 과연 일제히 산미 증식 계획,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쌀 증산에 성공했을까요? 네, 성공해요. 헐,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데. 그죠? 일제가 시행한 정책은 다 부정적인 정책이 나와야 이게 말이 될 텐데, 이게 증산에 성공하면 안 되지 않나요, 선생님? 이렇게 올 텐데, 쌀 증산에는 성공합니다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.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한번 볼게요. 자, 그 결과, 이 쌀 증산은 성공합니다. 쌀 증산은 성공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,
쌀 증산량에 비해서 이 수탈량이 더 많아요. 수탈량이 더 많은 이런 형국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백가마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근데 여기에서 일본이 목표는 뭐였냐면요. 150가마를 목표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150가마 목표해가지고 여기서 50가마를 일본에 가져가겠다.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했는데 이런 업무 써가지고 쌀 증산에 성공해서 몇 가마를 얻어냈냐면 130가마를 얻어낸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150가마를 목표로 했지만 130가마, 일단 100가마에서 30가마 늘어났잖아요. 그러면 일본은 몇 가마를 가져가야지 양심적으로 맞는 거예요. 30가마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데 그들이 목표했던 150가마 중에서 50가마의 증산을 목표대로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? 어이, 문과 학생들. 이게 또 안 되지, 지금. 그지? 자, 선생님 적어줄게요. 우리 문과 친구의 또 이런 또 귀여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숫자를 적어야 되겠죠? 암산은 안 되지? 갑시다. 자, 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자, 봐요. 100가마 있잖아요, 100가마. 원래 이 100가마 나오는 건데, 일본이 목표가 뭐냐면 150가마가 목표였다고요. 그래서 나머지 50가마를 가져가려고 일본이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. 이게 이제 목표 수탈량이에요. 그런데 실제로, 산미증식 계획을 했더니, 실제로, 올라가긴 올라갔어요. 그런데 몇 가마까지? 130가마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. 결과는. 이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. 그러면, 일본은 몇 가마만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. 요 30가마만 가져갔어야 되잖아요. 그죠? 요 30가마만 가져갔어야 되는데, 일본이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. 일본은 목표대로 50가마를, 50가마를, 여기가 아니구나. 여기구나. 50가마를 가져간 거예요. 그러면 농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농민들은 졸지에 원래는 100가마 생산해가지고 100가마 생산했는데 열심히 농민들이 이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30가마를 만들어놨더니 실제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가마니 수는 몇 가마니 수가 되는 거예요? 80가마가 되는 거죠. 그죠? 농민들은 오히려 이 산미증식 계획 가지고 이런 일대로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. 없는 거예요.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. 그죠? 그럼 대책을 세워줘야죠, 일본이. 이에 대한 대책. 뭐가 있을까요?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? 다 대책 세워줘요. 네, 그래서 만주에서 싼 잡곡을 수입해다가 그걸 먹입니다. 이거 황당한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.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말이죠. 쌀을 이렇게 증산시켰더니 돌아온 건 콩이야. 건강이 좋으니까 좋다요?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일본의 방법 만주에서 싼 잡곡 수입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.